총을 매서 질질 끌리지 않을 정도만 되면 다 군대에 동원할 정도로 젊은 사람들을 군대로 끌고 갔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조사단장으로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이 이기붕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그 국민방위군 사건이고,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제 6.25 전쟁 시기에 여전히 이제 사업을 하고 계셨고 해운업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물자 공급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20대 때의 그 사업 경험,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대한 경험이 나중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를 하시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정치만 한 것과 비교했을 때 일반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으신 거죠. 그것은 뭐 그냥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유복한 환경에서 지주 출신이어서 그냥 떠받들어지면서 정치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인 좀 다른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하나 이제 정치에 본인이 뛰어들지 않아도 되는데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느끼게 된 사건이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요 사건의 이제 전후를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전쟁이잖아요. 6.25 전쟁.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이제 그 군대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이 시기에 이제 한국의 군대가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분단 초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북진 통일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때는 뭐 남북이 다 이제 분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어떻게 해서든 민족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당위를 내세워서 물리적으로라도 이 통일을 완수하려는 의지를 밝혔죠. 근데 그걸 너무나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니까 미국이 보기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군대 규모를 늘리는 걸 허용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구호한 말에 이제 그 국권을 빼앗기게 된 계기도 사실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일본군에 먹힌 것이고,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제 해외에 세워진 후에도 임시정부를 운영하던 많은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다 기본적으로 공감했던 게 뭐냐면 국민 개병제를 실시하자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모두가 군인이 돼서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임시정부 초기부터 유지되어 왔던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해방이 돼서 이 단독 정부지만 이제 정부가 수립됐을 때 국민 개병제를 실시하려고 그러는데 미군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군대 수가 많아지면 분명히 이놈들 전쟁 일으킬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군대 수를 적게 제한해 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국민 방위군을 추가로 모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후 관계들을 보면, 그러니까 너무나 무리하게 군사력을 이용해서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 때문에 이 군사력이 제한된 것도 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자기의 정치적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계속해서 이승만 대통령도 피력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은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념적으로 막 선언하고 의지만 표출하고 남의 힘으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군사 수가 너무나 부족하고, 그리고 갑자기 총을 매서 질질 끌리지 않을 정도만 되면 다 군대에 동원할 정도로 젊은 사람들을 군대로 끌고 갔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만 40세까지 막 이제 총동원령 내려가지고 이제 국민 방위군을 만듭니다. 근데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로 말이 안 되지 당시에 않습니까? 그 간부들도 군대 경험이 없는 구성으로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뭐 신성목이라든지 뭐 김윤군이라든지. 신성모는 이제 국방부 장관인데 대한청년단 대한청년단 단장이 김윤군이에요. 거기 이제 그 대부분 간부들을 갖다가 국민방위군의 간부로 이렇게 이식을 한 겁니다. 50만이라는 거대 병력을 체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이 아예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제 그런 근대적인 국가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고 그냥 이름만 외형만 갖춘 상태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무리하게 이제 전쟁을 수행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전쟁을 일으킨 원인이 이제 김일성에게 있느냐, 뭐 누구에게 이제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을 전쟁터로 내몬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이 사람들을 계속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결국 그 추운 겨울에 네. 동사를 입고 뭐 아사하고 네. 네. 이런 일들을 자초했다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들로서는 굉장히 결격 사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왜 벌어졌냐 하면 인사 자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등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정치적인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이제 쓰면 네. 부적격자들을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공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금도 횡령하고 군물자도 근데 이게 제가 아까도 원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때만 그냥 초기에 우리나라가 아주 어설펐으니까 그렇고 만이야 그게 네. 아니라 오늘날도 끊임없이 군납 비리들이 발생합니다. 네. 온갖 납품 비리들 심지어 뭐 방탄조끼가 뭐 허술해가지고 뭐 총알이 뚫리는 일들부터 시작해서 뭐 수통이 어떻고 뭐 군화가 어떻고 이런 일들 많이 나오듯이 방산 비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냐면 정말로 우리 내부에 반역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당시에도 그런 식으로 권력을 운영하니까 결국은 자국민들을 죽게 속수무책으로 지키는 것도 모자라서 죽게 내버려두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을 목도한 김대중 청년 김대중이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그 황당함을 얼마나 크게 느꼈을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도둑들이 이 전쟁 중에도 그 전쟁 경제를 좀먹어가면서 착복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고 얼마나 분노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이게 하나의 또 정치 세력 관계를 바꿔놓는 계기도 됩니다. 그때 이제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이승만 정권의 실세 2인자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국민방위 사건이 결과적으로 신성모 세력을 전부 내보냅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사단장으로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이 이기붕이에요. 기부 장관. 그러니까 이기붕이가 국민들의 그 원성을 일단 악질 간부들 5명을 군법에서 사형을 시켜. 예. 그런데 너무 이게 좀 이르게 하다 보니까 자금이 어떻게 뭐 됐는지 이런 거는 좀 아직 조사가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조사를 중단한 거죠. 네. 왜냐하면 조사의 끝선을 가면은 그게 어디로 귀착되겠습니까? 그건 미뤄 준비한 예, 것이 그렇죠. 항상 최고 권력이죠. 네.